네, 일단은 계속 늘어지는 것 같아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오시는 만큼 또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실습을 만드셨고요. 사이드로 저희 설명 교환을 같이 열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 회원가입은 다 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블럭 구조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노션이 블록으로 되어 있다. 뭐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메모장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다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가 다 전체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노션 같은 경우는 입력할 수 있는 창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입력할 수 있는 이러한 창들을, 이러한 박스들을 우리는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워드나 뭐 한글 같은 경우에 엔터를 누르면 줄바꿈을 하잖아요. 자, 지금 그냥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줄이 순간 접착된 네, 이렇게 줄이 내려갔습니다. 네, 잠깐 음속을 하고 갈게요. 네,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줄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줄바꿈이 된 게 아니라 새로운 블럭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블럭이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드래그를 했더니 이렇게 하늘 색깔 박스가 두 개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각각의 입력 창이에요. 자, 몇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아래로 한 3개 정도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총 5개의 박스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드래그를 해야만 이 박스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드래그를 하지 않아도 박스가 보여질 수 있도록 여기 안에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1, 그리고 아래로 버튼을 눌러서 엔터 말고 아래로 버튼 눌러주세요. 아래로 버튼 눌러서 2, 또 아래로 3, 4, 5. 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드래그를 쭉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봤더니 각각의 입력 창에, 각각의 입력 박스에 숫자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Shift를 누르고 엔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할 건데 Shift를 누르고 엔터를 해볼게요. 똑같이 5번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네, 이렇게 5번을 하고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쭉 드래그를 해보면 자, 아까 전에는 이렇게 개별 작은 박스들이 만들어졌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박스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엔터를 했을 때는 새로운 블럭이 생성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다 새로운 블럭들이에요. 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성이 됐는데 자, Shift 엔터를 눌렀을 때는 블럭이 생성된 게 아니라 그냥 줄만 바꿔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여기에도 숫자를 넣어보면 압니다. 자, 마찬가지로 1, 2, 3, 4, 5를 한 줄씩 넣어볼게요. 자, 1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누르고 2, 3, 4, 5. 그쵸, 주디님 어제 너무 열정이 넘치셔서 예습을 다 해오셔서 너무 이지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보시고 네, 또 복습 필요하시면은 영상 올라온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똑같이 또 드래그를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이 1, 2, 3, 4, 5가 하나의 창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1 옆에 자, 블럭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자, 이런 식으로 점 6개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우리는 블럭 핸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또는 편의상 그냥 핸들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자, 1 옆에 있는 핸들을 잡고 움직여 볼게요. 자, 잡고 이렇게 움직였더니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게 보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2와 3 사이의 선 또는 3 쪽으로 이동을 하면 3과 4 사이의 선, 이렇게 선들이 나타나는데요. 잡고 움직여주면
그 위치에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여기에서 1 옆에, 자, 밑에 저희가 줄바꿈으로 했던 거, 이 부분에서는 자, 1 옆에 있는 걸 잡고 움직이면 자, 1, 2, 3, 4, 5가 한 번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말은 이거는 하나의 박스고요. 요것들은 저희가 새로운 블럭을 만든 거기 때문에 다 개별 박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잡고 움직이더라도 개별 박스들만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블럭 개념이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워드나 한글에서 문서를 작성하던 게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참 편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거를 옮긴다고 할 때 지금은 저희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일반적인 어떤 문서 폼 같았으면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이렇게 시프트하고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X를 해서 잘라내기를 하고 그 사이에 다시 공간을 만들고 입력하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던 1을 이렇게 옮겼을 거예요. 지우고 띄우고 붙여놓고 과정이 길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라내기, 띄우기, 붙여넣기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겨주면 되니까 글쓰기가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블럭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 블럭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편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블럭 핸들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블럭 전체가 선택이 돼요. 블럭 전체가 선택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제가 한번 막 타이핑을 해볼게요. 자 막 타이핑을 해도 아무것도 입력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블럭을 다시 한번 클릭해보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커서가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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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입력을 하면은 입력이 돼요. 자 그래서 뭐 용어는 안 중요하긴 한데 요 상태를 선택 모드 이거를 뭐 커서 모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그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야지만 입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블럭이 선택되었을 때는 입력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블럭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는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블럭을 선택해 줄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제가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고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컨트롤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블럭을 통째로 이동 다닐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상당히 편집할 때 편해요. 어떤 부분을 뭐 드래그 잘라내기에서 옮기고 그럴 필요 없이 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컨트롤 Shift를 통해서 방향키로 블럭을 옮겨주는 것도 노션 편집을 아주 편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노션의 블럭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좀 그런 부분 있었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질문 받고 네, 그 다음 제목 블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잘 따라오고 계신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빨리 해주시고 어떤 게 궁금한지 빨리 말씀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좀 기다리는 거 없이 진도를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다비님부터. 다비님 어때요? 잘 따라오셨나요? 네, 블록 잘 만드셨네요. 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고요. 솔님도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크리스님 일단 지금 다음에 오신다고 하셨고요. 뚱이님 어떠세요? 뚱이님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뚱이님도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자, 이제 저희가 제목 블럭으로 가볼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냥 텍스트였어요. 일반적인 텍스트. 그 노션에는 그 폰트 개념이 좀 약합니다. 우리 보통 그 한글이나 워드 같은 경우에는 폰트 개념이 있죠. 뭐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는 뭐 12폰트로 해야 된다. 뭐 제목은 뭐 24폰트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1폰트 단위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사이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죠. 큰 거에서부터 작은 사이즈까지 폰트 사이즈가 다양해요. 그런데 노션에서는 폰트 사이즈가 4가지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5가지, 6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 쭉 지우고요. 자, 제목 블럭이 있는데 이 제목 블럭을 통해서 폰트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샵을 누르고 스페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샵을 누르고 스페이스. 네, 그러면은 제목 1 블럭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이어서 제목 2도 한번 해볼게요. 샵 스페이스 하면은 제목 2가 만들어지고요. 이번에 샵 3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제목 3이 만들어졌고요. 샵을 4개 해도 가능해요. 사실 제목 4는 이번 달에 생긴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환을 만들 때만 해도 제목 4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목 4가 비어 있어요. 제목 3까지밖에 없는데 제목 4가 이번 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기능입니다. 요거 제목 4가. 네, 그리고 네네, 그 뚱이님 잘 따라오고 계신지 확인했고요. 보니까 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그리고 일반 텍스트. 여기서 조금 더 꼼수를 주자면 얘를 볼드 처리해서 하나 더 단을 주는 느낌을 만들기도 해요. 조금 볼드 처리라니까 좀 커진 느낌이죠. 자,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이게 다예요. 뭐 굳이 따지자면 요거까지 해서 얘가 제일 큰 건데 이거는 못 만들죠. 제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션에서 만들 수 있는 폰트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노션은 참 심플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신경 쓸 거 많이 없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신경 쓰면 되니까요. 근데 나는 뭔가 좀 디자이너고 나는 디테일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노션이랑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폰트나 뭐 줄간격 이런 걸로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깔끔하게 그냥 만들었는데 예쁘게 나오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요렇게 제목 블럭 기능이 있고요. 제목 블럭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이드를 열어보면 여기에 보면은 그 제목별로 이렇게 맺힙니다. 그 목차가 생겨요. 목차가.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교환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교환 옆에 보면은 이렇게 제목으로 만든 것들은 목차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내려가도 되지만 이 목차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전환 기능을 클릭했더니 전환 기능까지 딱 도착을 했죠. 자,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목차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제목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리스트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블록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점 리스트, 분리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리스트, 그 다음에 체크박스 리스트가 있어요. 자, 여기도 싹 지우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점 리스트를 해볼 건데 점 리스트의 단축키는 빼기나 더하기, 그 다음 교환은 없는데 곱하기도 가능해요. 그 별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빼기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리스트 1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우고 더하기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해볼게요. 자, 그래도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자, 이번에는 별표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해볼게요. 자, 그래도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리 리스트는 이렇게 점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몇 개 좀 더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 4,
리스트 5, 리스트 6.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리스트들은 탭을 통해서 들여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탭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상위 리스트는 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위 리스트는 이렇게 비어있는 점이 만들어졌어요. 한 번 더 들여쓰기를 해볼게요. 한 번 더 들여쓰기 탭을 또 누르면 네, 이번에는 네모가 만들어졌습니다. 사각형 점이 만들어졌어요. 사각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들여쓰기를 하면은 자, 이번에는 맨 처음과 똑같은 네, 맨 처음과 똑같은 점이 만들어졌고요. 자, 또 들여쓰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3개 단위씩 반복이 되는 리스트가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여쓰기를 자꾸 하면은 뎁스가 늘어나서 좀 가독성도 떨어지고 불편하죠. 보통 한 3개 선에서 딱 끝내주는 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들여쓰기를 했는데 다시 내어쓰기를 할 때는 Shift 탭을 눌러주시면 다시 내어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Shift 탭을 통해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Shift 탭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내어쓰기를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처음에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런 게 돼? 보통 워드나 한글 같은 경우에 들여쓰기 할 때 그 위에 보면 눈금자 있잖아요. 눈금자가 있고 그 무슨 이렇게 된 화살표 같은 게 있는데 제 뭐 말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들여쓰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하다가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막 화딱지 나고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간편하게 들여쓰기를 해주니까 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블럭을 옮겨볼게요. 자, 블럭을 옮길 때 리스트 6번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6번만 혼자 움직여요. 왜냐면은 밑에 딸린 식구가 없거든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 4를 잡고 움직여볼게요. 리스트 4를 잡고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 말은 이 상위 항목을 기준으로 그 아래에 있는 하위 항목들, 딸린 식구들은 다 같이 한 번에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를 지금 벌써 블럭이 잡힐 때부터 하나의 블럭으로 잡아주죠. 그러니까 이 줄바꿈이 된 게 아니라 블럭 안에 블럭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잡고 움직이면은 블럭 안에 블럭을 들고 나온 느낌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자, 이후에 나오는 숫자 리스트나 체크박스 리스트도 똑같아요. 만드는 방법만 다르지 그 작동하는 문법은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쭉 내려와서 자, 숫자 리스트는 숫자 점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1점 스페이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뭐 나는 5번부터 시작하고 싶어. 그럼 5점 스페이스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어떤 숫자든지 그 숫자로 적어주시면은 그 숫자에서 바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저희는 1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점 스페이스 해주면은 자, 리스트 1이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트 6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했더니 숫자가 자연스럽게 1부터 6까지 리스트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탭으로 들여쓰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들여쓰기 된 형태를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는 알파벳, 그 다음에 로마자.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필기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로마자까지 많이 사용하셔서 필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3번이 반복되고 나면 또다시 숫자부터 로마자까지 이렇게 3번씩 반복이 됩니다. 쭉 내려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때 상위 항목을 잡고 움직이면은 그 아래에 있는 네. 너무 재밌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노션은 생각보다 괜찮은 취미예요. 이거 잡고 있으면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도 예쁘게 꾸밀 수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잘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막 뭔가 소모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또 하고 나면 뭔가 배웠다는 뿌듯함도 있고 또 그냥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도움되는 걸 만들 거잖아요. 다이어리를 만든다거나 뭐 가계부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툴들을 만드는 거라 나에게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고 네,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체크박스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체크박스는 그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스페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만들어져요. 딱 이거 박스 모양이죠. 이렇게 박스 모양을 만든 다음에 스페이스를 하면은 할 일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일도 6번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뭐 들여쓰기를 한다고 변하진 않아요. 모양이 똑같이 네모죠. 들여쓰기를 한다고 사실 전 처음에 기대를 했어요. 들여쓰기를 하면은 뭐 세모로 바뀐다거나 동그라미로 바뀐다거나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는데 이거는 좀 변화가 없어서 좀 시시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어떤 할 일들을 할 때 상위 할 일이 있고 하위 할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행 가기라고 하는 어떤 할 일을 정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행 가기 위해서 해야 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뭐 숙박도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교통편도 예약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방문할 곳도 알아봐야 될 거고, 맛집도 예약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일에 하위 할 일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네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클릭을 하면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모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적으면 편하죠. 그리고 노션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랑 다 연결되는 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 놓고 휴대폰에서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들고 다니는 태블릿에서 체크를 한다거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전이라는 게 뭐 워드나 한글을 사용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일지. 우리가 이런 체크박스를 만들 때 보통 네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미음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음에 한자를 넣어서 뭐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서 뭐 할 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긴 했죠. 근데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한지. 네모를 적고, 그러니까 미음을 적고 한자를 누르고 거기서 또 필요한 아이콘을 찾고 이러한 부분이 손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쉬워요. 이게 아래 거를 다 체크를 하면은 이게 위에가 자동으로 체크가 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수식을 적용해줘야지 가능해져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 후반부에서는 나만의 템플릿 만들기 같은 것도 해볼 건데요. 네, 그 부분에서 사실 그 강의에서 수식까지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해요. 수식은 나중에 따로 뭐 조금 더 심화 클래스라 그거는 제가 유료로 좀 열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가서는 또 수식을 넣게 되면 또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또 노션적 사고를 하게 되면 요새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맨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로직을 내가 이해한 채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게 그런 바이브 코딩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션을 해두면은 여러모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토글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토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교환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 보이시죠? 이 삼각형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잖아요. 자, 요게 토글 기능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펼쳤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데 이거의 단축키는 요 부등호, 꺽쇠라고도 부르죠. 이 부등호
엔터를 하고 스페이스를 눌러주면은 토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상위 항목을 적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하위 항목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엔터를 눌렀더니 바로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자, 여기서 또 다른 내용을 적었을 때 접으면은 아니네요. 안 빠져나왔네요. 네, 같이 그냥 항목으로 같이 잡히고 있고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는 계속 토글인 상태로 쭉 내려가고요. 여기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빠져나오죠. 네, ESC를 누르니까 이 토글에서 빠져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면 드래그를 해보면 돼요. 드래그를 해보면은 얘가 이 블럭 안에 들어있구나, 또는 이 블럭 밖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서 나는 이걸 토글 밖으로 빼고 싶은데 어떻게 빼야 될지 몰라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드래그해서 많이 빼내요. 드래그를 해서 빼내면은 이 하늘색 요 모양을 통해서 얘가 여기 지금 안에 있구나, 아니면은 밖에 있구나, 요 선 같은 걸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면은 토글 밖으로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리스트로 한번 가볼게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 아무거나 잡고 토글을 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특정 리스트에다가 토글을 걸고 접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나를 기준으로, 이 상위 항목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접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리스트 4를 했더니 그 밑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함께 접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더 위에다가 토글을 걸어 볼게요. 저기 맨 위에다가 토글을 걸면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접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제목 블럭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제목 1번 다시 만들어 볼 거고요. 제목 1, 또 제목 2. 토글 취소요. 토글 취소 같은 경우는 그 ESC로 그냥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백스페이스로.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백스페이스를 하면은 이 토글이 그냥 지워져요. 리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리스트가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글은 상당히 리스트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여기 토글이 껴있는데 마치 토글이 아닌 것처럼 껴있죠, 느낌이. 여기서 토글을 지우고 싶어도 네, 뒤로 ESC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토글이 지워집니다. 네, 아무튼 제목 1, 제목 2, 제목 3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한번 가보세요.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일단은 위치를 한번 시켜보고요. 자, 여기서 제목 앞에다가도 토글을 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목 1 같은 경우는 제목 1을 기준으로 제목 1보다 더 큰 친구는 없잖아요. 얘가 가장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제목 1을 기준으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글 시킬 수 있어요. 요거 이해 가셨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제목 1이 가장 센 친구이기 때문에 제목 1에서 토글을 걸면 다 걸려요. 그래서 나는 한 여기까지만 토글을 걸고 싶은데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번을 한번 해볼게요. 빼기 3번. 하나, 둘, 3번을 해주시면은 이런 구분선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구분선을 이렇게 특정 위치에 내가 막 끊어주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자, 이제 제목 1에서 토글을 걸어주면은 제목 1보다 작은 모든 친구를 다 토글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구분선까지만 컷해서 토글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목 2도 마찬가지예요. 제목 2 같은 경우에 토글을 걸면 제목 2보다 작은 친구들은 다 토글을 걸어주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제목 3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조금 빠르죠? 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리뷰할 거니까 일단 전체적인 그림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한번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있으면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제목 3보다
제목 2가 더 크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토글이 다 접히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토글을 걸면 네, 제목 3까지 다 한 번에 말아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관계랑 바꿔볼게요. 제목 3을 위에다가 두고 제목 2를 아래다가 둬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제목 3을 기준으로 토글을 걸어주면 제목 2는 제목 3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제목 3은 제목 2를 토글로 걸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토글이 걸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모르면 이거는 왜 되지? 이거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좀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위 항목을 기준으로 하위 항목은 다 잡아주는데 제목 같은 경우에 더 큰 제목이 나타나기 전 또는 구분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토글을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토글까지 오는데 어려운 점, 잘 이해 안 가는 점 있을까요? 네, 보니까 다들 열심히 접어 놓으셨네요. 토글은 정말 유용한 기능이고요. 저는 요새 오피스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떤 기관에 서류를 내야 돼서 한글 파일로 파일을 제출해야 된다거나 뭐 이메일로 뭐 워드 문서를 보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면 저는 그냥 친구들끼리 또는 가족끼리 아니면 저 혼자 볼 용도로 만드는 문서들은 다 노션으로 만들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 노션의 공유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체들을 만나서 미팅을 할 때도 PPT를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마치 하나의 슬라이드를 넘기듯이 토글을 펼쳤다 접었다 하면서 이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글 기능은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불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만들어 놨을 때 깔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글까지 알아봤고요. 혹시 지금 토글 진행하면서 아까 토글 취소 어떻게 하나요? 질문 있었는데 혹시 뭐 다른 질문들 있을까요? 뚱이님은 단 나누기도 하셨네요. 단 나누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앞서가는 모습 좋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실수로 네 괜찮습니다. 이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단이 나눠져요. 이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볼 건데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재밌는 기능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명령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단축키들이에요. 숏컷이죠, 숏컷. 그러니까 내가 샵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작업을 단축시킨 단축키죠. 자, 이번에 알아볼 건 명령어인데 단축키와 명령어의 차이점은 명령어는 사용하면 뭔가 약간 검색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자, 골뱅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골뱅이를 누르면 자, 이렇게 좀 스크롤 내려서 쭉 찾을 수가 있어요. 또는 명령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오늘이라고 명령을 했죠. 자, 그랬더니 오늘을 찾아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 또 슬래시가 있는데 슬래시도 한번 눌러볼게요. 슬래시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쭉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축키와 명령어의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어떤 창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직접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는 점, 명령해서 그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골뱅이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골뱅이 같은 경우에는 연결하고 멘션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세 가지를 멘션할 수 있어요. 날짜, 사람, 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를 멘션할 수 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날짜는 아까 했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골뱅이를 하고 내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일 날짜가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텍스트로 보이지만 이건 텍스트가 아니라 날짜예요. 클릭해보면 내가 원하는 날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어제라고 입력했는데 오늘 날짜 4월 15일을 클릭했더니 오늘로 바뀌어 있죠. 4월 14일을 클릭하면 어제로 바뀌어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또 특정 날짜를 클릭하면 그 날짜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기 같은 걸 쓴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날짜별로 무언가를 트래킹해야 될 때 뭐 2월 2일 할 일 체크박스를 만들고
뭐 2월 2일 날 뭐 여행 가기 이런 식으로 만들 때 편하죠. 이게 왜 편하냐면 저는 날짜 쓰는 걸 정말 귀찮아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그 기록을 하는데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오늘 날짜를 까먹었어. 그러면은 휴대폰을 꺼내서 달력을 봐야 돼요. 이날이 무슨 날이지? 이런 식으로. 오늘 며칠이지? 물어봤을 때 오늘 2026년 4월 오늘 며칠이지? 13일인가? 해서 다시 달력을 보고 아니네 오늘 15일이네 그럼 또 수정을 하고 달력을 보는 것도 귀찮은데 그냥 이 2026년 4월 15일까지 적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일 치과를 가야 된다 골뱅이 내일 해놓고 치과 예약 어때요? 훨씬 더 편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내일이 아니라 미뤄졌어 내일 말고 다음주 수요일이래 이렇게 다음주 수요일로 바꿔놓으면 그때 일 처리 끝나고 나면 이렇게 체크만 해주면 되니까 날짜를 멘션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아니더라도 그냥 풀 날짜를 다 적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특별한 날짜 뭐 2016년 뭐 3월 뭐 3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해당 날짜를 이렇게 검색해서 멘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가 지나갔는데 뭘까요? 아이콘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날짜를 멘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멘션해 볼 건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저 멘션해서 한번 그 글 적어라고 했었죠. 강인이 해서 멘션했을 때 여러분들이 멘션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보면은 다빈킴님이 이렇게 추가를 해주셨죠. 아까 여기 강인이 해서 이렇게 멘션 해주셨는데 지금 네 뭔가 갑자기 지나가서 놀랬어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멘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끼리 서로서로 한번 멘션 해볼까요? 우선은 지금 제 눈에 들어온 게 다빈님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빈님이 나랑이죠. 나랑 아니구나. 이거는 그 닉네임으로 해야 돼서 네 다빈 하니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멘션을 한번 해볼까요? 멘션을 해보면 다빈님 그 우측 그 좌측의 사이드바에 알람이 뜨면은 댓글창에 알람 떴다고 캡처해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다른 분들도 알람 공격을 한번 해봅시다. 그 지금 뚱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멘션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였어요. 멘션이 되려면 정확하게 골뱅이를 하고 이 창이 뜨는 걸 봐야 돼요. 여기서 ESC를 누르면 창 밖으로 나가거든요. 자, 이 이후에는 아무리 입력을 해도 멘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골뱅이를 해놓고 이 창 안에서 하셔야 돼요. 네. 다빈님 혹시 알람들 갔으면은 캡처 한번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뚱이님으로 알람을 한번 해볼게요. 골뱅이 뚱이님 닉네임이 뭘로 되어 있죠? 정민이. 네 정민으로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골뱅이 정민. 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뚱이님께 알람을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멘션이 됐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솔님도 자 서로서로 다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솔님 골뱅이 솔 솔님도 멘션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란스님까지 멘션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란스님 아이디가 제철님 제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알람이 왔으면은 한번 그 알람을 클릭해 보세요. 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상상이 될 거예요. 아, 누군가가 나를 멘션했을 때 그 페이지로 바로 가서 그 작업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네. 지금 방금 갈매기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그 우측 상단에 보면 이 페이지에 누가 왔다 갔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를 본 마지막 시간 44분, 이 사람이 여기를 지나갔구나 안 지나갔구나 이러한 것들을 직접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지금 저희가 날짜를 멘션 해봤고요, 사람을 mention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를 mention 해볼 건데요. 골뱅이. 자, 처음에 맨 처음에 있는 거는 제 페이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골뱅이를 하고 나서 보면은 맨 처음에 보이는 거는 날짜 멘션하기,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사람 멘션하기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내려보면은 페이지 멘션하기가 있어요. 자, 오늘 페이지를 한번 멘션해 볼게요. 오늘 저희가 그 하고 있는 이 커리큘럼 페이지를 한번 멘션해 보겠습니다. 노션의 기초라는 이 페이지를 멘션을 해보면, 자, 그럼 이걸 클릭하면 바로 그 페이지로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끼리 링크를 거는 방법도 이 골뱅이를 통해서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컨트롤을 그냥 클릭을 하면 현재 페이지가 바뀌어요. 그럼 우리 작업을 할 때 현재 페이지 갔다가 이전 페이지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잖아요. 자, 컨트롤하고 클릭을 하면 새로운 페이지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둘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둘 다 켜놓은 상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편한 점은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사이드에서 열려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Alt를 하고 클릭을 하면은 사이드에서 열리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금도 저희가 그 왼쪽에서는 실습, 오른쪽에서는 교환을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골뱅이 명령어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명령어가, 슬래시가 있는데, 알트가 없는데 대체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은, 그쵸,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사이드에서 보기, 알트 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은 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해주시면은 아까 저희가 컨트롤에서 새 탭에서 열기 했었죠. 컨트롤 클릭이 있고 알트 클릭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클릭을 통해서 직접 선택해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노션의 사이드 열기는 진짜 편해요. 이거 해주시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사이드 열기 하려고 이것도 지금 걸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슬래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 엑셀 이런 걸 열어보면 위에 메뉴 창이 있잖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자, 워드를 열어보면은 위에 이렇게 메뉴 창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죠. 이렇게 리스트도 만들 수 있고, 단도 만들 수 있고, 들여쓰기, 내어쓰기, 자강 간격, 표 만들기, 색칠하기, 모든 기능이 다 여기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기능은 이렇게 상단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를 나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노션에는 메뉴가 하나도 없죠?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노션은 아무것도 없구나, 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은 노션에서 저 역할을 해주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슬래시더라고요. 자, 슬래시를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노션의 모든 메뉴들과 기능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단축키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단축키가 표시가 됩니다.
자, 저희가 아까 전에 제목 블럭 배웠죠? 제목 블럭. 샵 하나. 이렇게 샵이 표시가 되어 있죠. 제목 2 같은 경우에 샵 2개. 네,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이게 아까 블릿 리스트고, 점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랑 별도 되는데 그건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숫자 리스트. 그 다음에 요거는 대괄호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해서 체크박스. 네, 요렇게 저희가 배웠던 기능들, 토글들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때 단축키는 어렵잖아요. 저도 잘 쓰는 단축키는 잘 기억하는데 잘 안 쓰는 단축키는 잘 까먹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까먹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슬래시를 열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다 있어요. 아, 그럼 보면서 아, 맞다. 이거 할 일은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했었지. 아, 토글은 부등호를 사용했었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단축키가 없는 것들은 반드시 그 슬래시 명령어를 사용하셔야지만 실행시킬 수 있는 것들. 특히 페이지와 콜아웃.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새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실습이라는 거에 하위에 이렇게 새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뒤로 한번 다시 나갈게요. 그래서 페이지 만들기, 그 다음에 콜아웃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슬래시를 사용해야 되고요. 슬래시는 오늘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다 알아본다는 거는 노션의 전체를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슬래시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자, 저희가 이제 슬래시 명령어까지 했고요. 기타 유용한 블럭과 전환 기능까지 하면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타 블럭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콜아웃이 있어요. 콜아웃은 정말 많이 씁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볼게요. 콜아웃이 뭔지. 슬래시 콜아웃. 여러분들이 처음 콜아웃을 만들면 회색에 전구 아이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게 만들어졌나요? 회색의 전구 아이콘. 자, 교환에도 보면은 콜아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교환에 보면은 맨 처음에 보이는 이것부터가 콜아웃이에요. 하늘 색깔의 그 관역 모양 아이콘을 사용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기본 콜아웃인 회색의 전구가 들어가 있고 맨 밑에는 또 노란색 콜아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뭐 이것저것 해보시기 바래요. 아이콘도 한번 넣어보고 콜아웃 같은 경우는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뭐 주의나 경고 같은 걸 줄 때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경고 표시를 넣고 색깔을 빨간색 같은 걸 넣어주는 거죠. 배경 색깔을 빨간색. 자, 이렇게 넣어서 뭐 경고 삭제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노션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삭제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삭제하면 안 되는 곳에 항상 이렇게 콜아웃을 넣어둡니다. 자, 이번에는 인용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인용 박스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를 하고 스페이스를 해주면 돼요. 큰 따옴표하고 스페이스를 하면은 이렇게 옆에 바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 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멋진 말 넣어주면 되겠죠. 명언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명언 같은 거 여기다가 입력해 놓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밖으로 나가버려요. 줄바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은 이게 이 선이 요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거를 쭉 가고 싶어. 쭉 가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Shift 엔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이 선이 쭉 나오고요. 자, 이런 블럭들은 다 다른 블럭이랑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리스트랑도 같이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제목 블럭이랑도 같이 쓸 수 있어요. 뭐 숫자도 당연히 같이 쓸 수 있고요. 숫자 리스트도 같이 쓸 수 있고 뭐 또는 또 뭐가 있죠? 뭐 여기 안에다가도 콜아웃을 넣는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블럭들 안에는 계속 블럭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콜아웃 블럭 안에 인용 블럭을 넣었고요. 콜아웃 블럭 안에 인용 블럭을 넣었고 그 인용 블럭 안에다가 또 이렇게 제목 블럭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제목 블럭 위에 인용 블럭 위에 콜아웃 블럭. 그래서 노션은 이렇게 계층 구조가 이렇게 칸칸칸칸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노션이 이 계층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편집을 할 때 좀 불편해요.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이런 경우. 이럴 경우에는 뭐 ESC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Shift 엔터를 통해서 줄 바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빼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를 때는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러한 에러들을 좀 겪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기타 유용한 블록들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전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전환은 죄송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블록들을 바꾸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가 여러 많은 블록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마침 이 제목 블럭이 있으니까 이거랑 바꿔볼게요. 내가 이걸 제목으로 만들어 놨는데 제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난 콜아웃으로 좀 강조를 하는 정도면 좋겠어 싶을 경우에 여기 핸들을 클릭하시고요. 자, 핸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옆에 있는 이 점 6개 이 아이콘 버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면 전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블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제목 1은 너무 센 것 같고 한 제목 3 정도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줄 수가 있죠. 또는 이거를 뭐 전환을 해서 리스트로 바꾸자. 네, 이런 식으로 특정한 그 블록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번에 토글로 바꿨고요. 이 전환을 통해서 다른 콜아웃으로 바꾼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블럭의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여기 앞에다가 명령어를 바로 입력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은 할 일 블럭인데 할 일 리스트 블럭인데 여기에다가 샵을 하고 스페이스를 해주면 제목 블럭으로 바뀌었고요. 빼기를 하고 스페이스를 해주면 리스트로 바뀌고 1점을 해주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숫자 리스트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접 클릭을 해서 전환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해당 명령어를 바로바로 입력해주면서 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전환까지도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 숫자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1을 해볼게요. 자, 어떤 블럭이든지 컨트롤 시프트 1을 누르면 제목 1로 바뀌어요. 컨트롤 시프트 1.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 시프트 1 누르면은 제목으로 다 바뀝니다. 컨트롤 시프트 2를 누르면 제목 2로 바뀌고요. 컨트롤 시프트 3을 누르면 제목 3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설명을 위해서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특정 단축키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4는 저는 안 돼요. 지금 컨트롤 시프트 4를 누르면 이 기능이 실행이 되거든요, 저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4를 누르면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지금 저는 이 펜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4를 누르면 이 펜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캡처 기능이 생기고 해서 네, 저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뭐 6번, 7번 한번 다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네, 저는 지금 이상한 기능들이 막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8. 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9를 저는 정말 많이 쓰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9를 누르면 페이지를 만들게 돼요. 자, 아까 전에 저희가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슬래시 페이지라고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뭐 안녕하세요라고 적어놓고 자, 이거를 이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 9번으로 페이지로 전환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슬래시를 통해서 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전환을 통해서 페이지를 만드는 걸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를 만들 때 좋은 점이 자, 지금 저희 위에 만들어놨던 토글들을 한번 와봅시다.
자, 이 토글들 또는 이 리스트들, 자, 이 리스트를 기준으로 페이지를 만들면, 자, 리스트 아무 곳에서나 하위 항목이 있는 상태에서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 컨트롤 시프트 9를 누르면 이 하위 항목의 모든 내용이 이 페이지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리스트 3을 열어보면 제가 그냥 Alt를 누르고 사이드로 열어볼게요. 사이드로 열어보면은, 자, 아까 전에 리스트 3 밑에 있었던 리스트 4, 5, 6이 이 페이지 안의 내용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바로 페이지를 만들면, 자, 여기 가장 상단에서 페이지를 만들면, 자, 이렇게 제목 2 아래에 있었던 모든 내용이 페이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전환에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렇게 아이콘을 직접 클릭해서 전환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앞에다가 필요한 명령어를 입력해서 전환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숫자를 이용해서 전환을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1주차 강의에서 진행할 내용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나 좀 놓쳤다, 어려웠다 하시는 부분들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옆에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래요. 내가 얼마나 지금 기억이 나는지, 나 엔터, 시프트 엔터, ESC 이 역할들 잘 이해했나? 샵들 뭐였지? 리스트들 어떻게 쓰더라? 토글 뭐지? 명령어 뭐지? 전환 뭐지? 자,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다음 2주차 참석하기 전까지 하시면 되고요. 뭐 2주차 뭐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아니면 뭐 녹화 강의 다 있으니까 다음 회차 거 보기 전에 이렇게 오늘 배웠던 모든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이 이모지 만드는 방법 설명이 빠졌는데 요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이모지 만들 때는 슬래시 이모지 이렇게 검색하면 이모지를 만들 수 있고요. 검색도 할 수 있어요. 별 하면은 이렇게 별 모양이 생기고요. 뭐 하트 하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 뭐 안녕 이런 안녕 모양 만들어지고요. 이 이모지의 크기는 블럭의 사이즈를 따라가요. 예를 들면 제목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모지가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교환을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거 어떤 기능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 눈에 보일 거예요. 아, 이것은 콜아웃이네? 아, 이건 토글이네? 아, 이건 제목 블럭이구나? 아, 이건 리스트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은 보일 거고, 여러분들도 아주 손쉽게 이러한 문서들을 만들고 여러분들만의 강의를 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뭐 미팅을 할 때, 아니면은 나 혼자 볼 용도의 문서로도 이렇게 예쁘고 깔끔한 문서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재밌는 기능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자랑하기라고 하는 체크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메인 화면에 나타납니다. 아, 이거 거슬리네요. 이거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슬리더라도 네. 안 보이나요? 저만 보이나? 이거 뭐지? 네. 아무튼 여기 오면은 참여 공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참여 공간에 첫 번째 탭은 참여자 리스트고요. 두 번째 탭은 실습 페이지예요. 네, 지금 여기 다빈님이 체크를 해주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숙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 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미리 해주신 분들 계신데, 여기 셰빈님 거 한번 가서 만들어 놓은 거 요거를 체크를 한다면 요게 실습 페이지에서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셰비입니다. 어때요? 잘 하신 것 같나요? 제목 블록도 들어갔고요. 구분선도 들어가고 리스트도 들어가고 여기 보니까 토글도 들어갔죠. 콜아웃도 들어갔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 댓글 같은 것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좀 응원하면서 내가 만든 거 자랑도 하고, 네, 그렇게 오셨으니까 혼자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혼자 할 것 같으면 유튜브 보고 혼자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가 같이 하려고 참여를 하셨으니까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차 전까지 여러분들만의 자기소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네, 딱 10시 반이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실까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네, 다빈님, 뚱이님. 강의 녹화본은 우선 나중에 제가 강의는 한번 편집을 해서 좀 올릴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에 올라올 겁니다. 어제 올린 거는 여기 캘린더 그냥 클릭하시면 이게 지금 어제 거 강의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다임. 네. 그리고 오늘 녹화본은 여기 올라올 거예요. 오늘 거. 일요일 거는 여기에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편집 없이 그냥 막 올리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안 해서 좀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카메라 때문에 여기 내용들이 다 가려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녹화본에서는 카메라를 그냥 아예 뺄까 생각 중인데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리는 거는 편집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숙제나 복습을 위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빠르게 올리는 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편집도 넣고, 그리고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타임라인 기능이라고 해서 끊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타임라인 기능도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기 위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 40분을 다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3주차 내용 중에서 가장 괜찮게 찍은 거 하나를 골라서 여기에 올릴 거예요. 강의실에 보면은 여기 노션 오픈 클래스 8주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편집된 어떤 좀 정갈하게 만들어진 녹화본은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주차 클릭하면 1주차 나올 거고, 2주차 클릭하면 2주차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래서 여기에도 올릴 거고요. 아니면은 하다 유튜브 채널에도 올릴 건데, 이제 그런 채널들은 여기 소개 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뭐 제 다른 어떤 채널 영상들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요. 원래는 카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카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서 일정 관리도 잘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미리미리 일정 신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참가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여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뭐가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이걸 해주시면 그래도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제가 미리 알면 어느 정도 좀 예측도 되고, 준비하는데도 좀 심적인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유튜브 좀 방치 중인데 오픈 클래스 하면서 좀 같이 또 유튜브도 으쌰으쌰 해보려고요.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 없으면은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커뮤니티에 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강의 좋았다, 뭐 어땠다, 이러한 것들,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럼 그것도 제가 개선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